1978년 2월에 어느 눈 내리는 밤, 5명의 젊은이들이 사라진 사건은 여전히 모든 논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차는 시동이 걸린 채 연료도 가득한 상태로 버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한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악몽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유바 카운티 5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기이하며 가슴 아픈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건은 1978년 2월 24일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게리 마티아스, 빌 스털링, 잭 마드루가, 잭 휴이트, 테드 와이어라는 5명의 친구들이 북부 캘리포니아 치코 주립대학교에서 농구 경기를 보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수색대원들은 플로마스 구규림 깊은 곳, 유바시티로 돌아가는 어떤 논리적인 경로에서도 한참 벗어난 곳에서 그들의 머큐리 몬테고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타이어는 펑크나지 않았고 연료도 충분했으며 열쇠는 없었지만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황야를 덮고 있었고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5명의 남자 중 흔적은 없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는 흔적도 없었고 오직 침묵과 얼어붙은 나무들만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끔찍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차가 버려진 곳에서 거의 20마일 떨어진 외딴 미국 산림청 트레일러 안에서 테드 와이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시트에 단단히 쌓여 있었고 신발이 없었으며 수염은 길게 자라 몇 주 동안 생존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레일러 안에는 음식과 물품이 있었지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5명의 남자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황량한 곳 중 하나에 갇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한 시신만 발견되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유바 카운티 5의 섬뜩한 미스터리를 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이르면 당신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 섬뜩한 헤드라인과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나오기 전 그들은 단지 캘리포니아 유바시티에서 소박하고 희망찬 삶을 살던 5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명인도 아니었고 문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자 형제이자 친구였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꿈을 가진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25세의 게리 마티아스가 있었습니다. 게리는 수년간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후 미 육군에서 명예롭게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상이 약으로 잘 통제되어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포츠를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다음은 30세의 잭 마드루가였습니다. 잭은 공식적으로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IQ가 낮았고 일상생활을 헤쳐나가기 위해 종종 구조와 루틴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독립심이 강했지만 미 육군에서 복무했고 자신의 소유물인 청록색과 흰색 1969년 머큐리 몬테고를 사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잭은 조용하고 믿음직스러웠으며 항상 친구들을 돌보았습니다. 29세의 빌 스털링은 그룹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발달 장애가 있었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빌은 매우 종교적이었고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으며 따뜻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절함은 진심이었고 그의 가족은 그를 매우 아꼈습니다. 가장 어린 24세의 잭 휴이트는 학습 장애가 있었고 가족의 사랑스러운 보살핌 아래 즐겁고 순수한 삶을 살았습니다. 잭은 모든 것에 대해 어린아이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가장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연, 스포츠, 웃음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세의 테드 와이어가 있었습니다. 테드는 경미한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넘치는 개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며 스페셜 올림픽 자원봉사를 좋아했습니다. 테드는 스포츠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농구 경기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였을 때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순수했습니다. 신뢰, 수용, 충성심으로 이루어진 깊은 우정이었죠. 그들은 서로에게 아웃사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주말은 제게 머큐리 몬테고에 몸을 싣고 간식을 사서 농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영화관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들이 거의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부 농담에 웃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이룬 독립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이 내린 좋은 선택을 자랑스러워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항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직스럽고 책임감 있었으며 무엇보다 깊이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1978년 2월 24일은 또 다른 평범하고 즐거운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5 친구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50마일 북쪽에 있는 치코 주립대학교로 농구 경기를 보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스페셜 올림픽 농구 토너먼트 전날이었고 몇 주 동안 훈련하고 꿈꿔왔던 행사였습니다. 흥부는 현실이었습니다. 테드는 심지어 전날 밤 게이트웨이 게이터 농구 유니폼을 미리 깔끔하게 접어 준비해 두었습니다. 빌은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토너먼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메달을 따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의 코치들과 가족들은 그들을 매우 믿었습니다. 그들은 초저녁에 제게 머큐리 몬테고에 함께 타고 떠났습니다. 모두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보고 간식을 먹고 다음 날을 위해 일찍 집에 가서 푹 자려고 계획했습니다. 논쟁도 문제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단지 5 친구가 단순하고 쉽고 잊을 수 있었던 여행을 위해 밤으로 향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에 5 가족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악몽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밤처럼 시작되었습니다. 1978년 2월 24일 유바 카운티오, 잭 마드루가, 빌 스털링, 테드 와이어, 잭 휴이트, 그리고 게리 마티아스는 잭의 자랑스러운 1969년 머큐리 몬테고에 몸을 싣고 캘리포니아 치코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치코 주립대에서 대학 농구 경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그들 자신의 스페셜 올림픽 토너먼트였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영감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치코 주립대 경기는 밤 10시경에 끝났습니다. 그 후 5 친구들은 지역 편의점인 베어스 마켓에 들러 간식, 호스티스 파이, 초콜릿 우유, 탄산음료, 사탕을 샀습니다. 점원은 그들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활기차고 평범했으며 아무런 특이한 점도 없었습니다. 밤 10시 30분경 그들은 시장을 떠나 밤속으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소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늦게까지 밖에 있으려 했을 법한 10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루틴을 중요하게 여기는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토너먼트에도 나타나지 않은 그들의 부재는 완전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수색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차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큐리 몬테고는 플루마스 구규림 근처 외딴 좁은 산길에서 산림관리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치코에서 북동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곳이었고 유바시티로 돌아가는 길과는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는 버려져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창문 하나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안에 열쇠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차 자체는 잘 작동했습니다. 눈에 박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다시 길을 따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몸싸움의 흔적도 차의 손상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샀던 간식은 좌석에 반쯤 먹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질문은 즉각적이고 섬뜩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 황량한 산길을 올라갔을까요? 잭 마드루가는 추위와 황야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겨울에, 특히 밤에 자발적으로 비포장 산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차가 발견된 근처의 비포장 도로가 황야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룹의 신발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차에서 멀어져 눈 덮인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그 흔적은 곧 새로 내린 눈 아래로 사라져 거의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었을까요? 누군가 그들을 고속도로에서 유인했을까요? 차가 멈췄을 때 패닉에 빠져 얼어붙는 밤에 걸어서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황야는 잔혹하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은 미쳐버릴 지경이었고 지역을 수색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정보 제공을 간청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맴돌며 끝없이 눈 덮인 황야를 수색 등으로 비추었습니다. 수색견들이 동원되어 얼어붙은 땅에서 실종된 남자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눈더미와 빽빽한 숲을 헤치며 소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칠 동안 수색대원들은 영하의 기온과 험난한 지형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옷도, 물품도, 버려진 차 근처의 희미한 발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5명의 남자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당국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치코에서 외딴 비포장도로까지 모든 단계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소년들의 이력을 샅샅이 뒤져 왜 그들이 산으로 향했을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년들 중 아무도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차가 발견된 험난한 황야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이 얼어붙는 2월 밤 한가운데에 기꺼이 차의 안전을 버리고 혹독한 숲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단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혼란을 더했습니다. 한 지역 남자가 섬뜩한 주장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자들이 사라진 날 밤 버려진 차 근처에서 소년들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묻자 그는 모호해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유바 카운티 오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밤에 길을 잃은 무작위 여행자들이었을까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목소리가 암호 같은 지시를 내리며 특정 지역을 수색하면 실종된 소년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분했지만 조심스러운 수사관들은 그 단서를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또 다른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한편 유바 카운티 전역에 속삭임과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년들이 납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약, 컬트 또는 불길한 일을 속삭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는 게리 마티아스가 정신병 발작을 겪어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확실히 아는 유일한 것은 머큐리 몬테고가 그 지역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연료는 4분의 1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경찰이 테스트했을 때 엔진이 즉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고장도 펑크난 타이어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차를 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차의 안전을 버리고 눈 덮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수사관들은 가능성들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흐르면서 희망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발견될 것이라는 믿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가족들은 이제 슬픔과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고통받았습니다. 한때 소식을 기다리며 전화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들은 이제 창가에 앉아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수색대에 합류했던 아버지들은 지쳐서 부서져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은 1978년 6월 4일까지 기다렸습니다. 플로마스 구규림의 외딴 황야를 탐험하던 소규모 오토바이 운전자 그룹이 뭔가 불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산림청 트레일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끔찍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5명의 남자 중 1명인 테드 와이어의 시신이었습니다. 트레일러는 그들의 차가 버려진 곳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깊은 눈과 영하의 기온을 뚫고 걸어온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테드가 발견된 기이하고 섬뜩한 방식이었습니다. 테드의 시신은 트레일러 안 침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담요가 마치 누군가가 그를 따뜻하게 해주려거나 죽어가는 그를 위로하려는 듯 그의 머리와 어깨를 포함하여 조심스럽게, 거의 사랑스럽게 단단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은 심하게 동상에 걸려 있었고, 얼어붙어 있었고, 요소들로 인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더 섬뜩한 것은 트레일러 자체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부터 정말 고립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안에는 비축된 물품, 손대지 않은 통조림 식품, 난방과 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프로판 탱크, 두꺼운 겨울옷, 성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테드가 트레일러 안에서 8주에서 13주 동안 생존하다가 결국 노출과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체중의 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의 수염은 길게 자라 그가 홀로 죽고 결코 오지 않을 도움을 기다리며 얼마나 오랫동안 생명에 매달렸는지에 대한 무언의 증거였습니다. 더욱더 걱정스러운 세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은 남자들이 피난처를 위해 침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은 음식이나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테드와 다른 사람들은 사용 가능한 것을 사용하는 대신 느린 굶주림을 선택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계속 수색했고 트레일러 바로 밖, 험난한 지형 곳곳에서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잭 휴이트의 유해가 약 2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동물들이 깨끗이 발라먹은 뼈였지만 치과 기록으로 확실히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근처에서
그들은 빌 스털링과 잭 마드루가의 옷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해골도 발견되었습니다. 뼈들은 눈이 녹은 들판에 흩어져 있었고 몇 달 동안 날씨와 야생동물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룹은 차를 떠난 후 헤어져 피난처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테드만이 트레일러에 도착했지만 필요한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무력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게리 마티아스. 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발은 이상하게도 트레일러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가 적어도 한동안은 그곳에 살아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리가 도움을 찾기 위해 다시 황야로 나섰다가 단순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룹 사이에 무언가, 즉 절박한 무언가, 두려움, 광기 또는 생존에 의해 추진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더 어두운 가능성을 속삭였습니다. 산은 그 비밀을 굳게 지켰습니다. 몇 달간의 불확실성으로 이미 산산조각 났던 가족들은 이제 더욱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너무나 가까이 있었지만 구원은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테드 와이어의 시신 발견은 닭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그들은 음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난방을 위해 프로판을 켜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함께 있는 대신 헤어졌을까요? 그리고 가장 섬뜩한 것은 게리 마티아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바 카운티 5사건은 한때 당혹스러운 실종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논리를 거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더욱 어두운, 풀리지 않은 비극이 되었습니다. 이제 5명 중 4명의 남자가 죽은 채 발견되었고 게리 마티아스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세상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공식적인 이론은 단순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남자들은 농구 경기를 떠난 후 어찌어찌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잘못 들어 산으로 차를 몰았고 혼란스럽고 춥고 겁에 질려 차를 버리고 황야로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론은 그들을 아는 누구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뭉쳤고 서로를 보살폈습니다. 특히 잭 마드루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차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발적으로 그 위험한 산길을 운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다고 해도 왜 단순히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눈 쌓인 깊은 황량한 숲속으로 20마일을 걸어갔을까요? 그리고 테드의 시신은 손대지 않은 물품으로 가득 찬 트레일러 안에서 깔끔하게 담요에 쌓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그날 밤 그들을 길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을까요? 산 깊숙한 곳으로 그들을 유인한 사악한 인물이나 그룹이 있었을까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처 숙소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남자들이 사라진 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헤드라이트와 숲속에서 휘파람 소리와 고함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그가 조사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 도움을 요청하는 소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들을 쫓고 있었을까요?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필사적으로 황야로 도망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유바 카운티 5가 신중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생명이 위험하다고 믿지 않는 한 맹목적으로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두운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산은 외딴 곳이었고 외부인을 항상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어떤 것을 우연히 발견했을까요? 그들이 결코 보아서는 안 되는 것, 즉 숲깊숙이 숨겨진 범죄 조직, 불법 작전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개인적인 무언가였을까요? 그리고 게리 마티아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실종은 더욱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었지만 몇 년 동안 약물로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리가 정신병 발작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을 황야로 이끌었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아남아 숲속으로 사라졌고 어쩌면 어딘가에서 숨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수는 심지어 게리가 친구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을까? 라고 감히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게리는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스페셜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을 꿈꾸며 농구 토너먼트에 대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재는 비극의 중심에 있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한 이론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었다면 왜 돌아가는 대신 산깊숙이 계속 갔을까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면 왜 옷도, 물품도, 계획도 없이 치명적인 황야로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겁에 질렸을까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왜 몸싸움이나 폭력의 흔적이 없었을까요? 경찰은 지문도, 피도, 불법적인 행위의 증거도 차 안, 트레일러 안, 그 사이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당혹스럽고 가슴 아팠으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때 평범한 작은 마을이었던 캘리포니아 유바 카운티는 미국 실화 범죄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비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78년 그 추운 2월 밤 이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유바 카운티 5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잊혀지지 않으며 그 어느 때보다 섬뜩한 미해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수십 번의 인터뷰, 수백 건의 단서, 여러 차례의 수색 탐사에도 불구하고 게리 마티아스, 잭 마드루가, 빌 스털링, 잭 휴이트, 테드 와이어가 왜 플루마스 국유림으로 사라졌다가 몇 달 후 흩어진 비극적인 상황에서 발견되었는지 설명할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대 법의학 기술이 사건의 잔재에 적용되었습니다. 회수된 유물에 대한 DNA 테스트, 목격자 진술 재검토, 심지어 주요 장소에 대한 지표 투과레이더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적인 미스터리는 지속됩니다. 5남자의 가족들은 평생을 걸고 종결을 찾고 있습니다. 테드 와이어의 어머니처럼 매년 기념일에 외딴 트레일러로 돌아가 문턱에 신선한 꽃을 놓으며 어떤 징후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게리 마티아스의 여동생처럼 미제 사건 해결에 전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연령 진행 스케치를 게시하고 위성 이미지를 샅샅이 뒤집니다. 소수는 답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사적인 추모와 조용한 시각 자료를 통해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은 유바시티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이론을 교환합니다. 비극적인 항해 오류였을까요? 정신병 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사악한 일이었을까요? 5명의 취약한 젊은이들을 희생시킨 헤아릴 수 없는 범죄였을까요?
매년 지역 신문에 회고록이 실리고 팟캐스트는 새로운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재조명합니다. 진실범죄 팬들은 에스펀 로드의 오래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화환과 기념품을 놓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론은 동일한 완고한 사실에 직면하면 무너집니다. 시동이 걸린 채 버려진 차, 트레일러 안에 손대지 않은 물품들. 게리 마티아스의 신발이 안에 있었지만 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물리적 단서들은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직 질문만을 남깁니다. 왜 그들은 작동하는 차량을 버리고 얼어붙는 황야로 위험한 트레킹을 떠났을까요? 왜 테드와 다른 사람들은 그 트레일러 안에 있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원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게리 마티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혼자 탈출하여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이 질문들은 시대에 걸쳐 울려 퍼지지만 답은 없습니다. 유바 카운티 오는 미제 사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가혹한 자연의 힘과 미스터리에 대한 인간 계획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남아있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혼란스럽게 하며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감히 묻는 모든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은 유바 카운티 5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까?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론을 공유해주세요. 이와 같은 미해결 미스터리에 매료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때로는 진실을 향한 여정 자체가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바 카운티 5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결코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조각이 빠진 퍼즐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밤의 길을 잃고 비극적인 항해, 오류와 무자비한 겨울 황야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더 어두운 무언가가 개입했을까요? 그들을 안전지대에서 절망으로 유인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의 고통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 게리 마티아스의 행방이 밝혀져 모든 이야기가 드러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스터리를 받아들이는 데서 어느 정도 평화를 찾았고 사랑하는 이들을 그들이 죽은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삶과 그들이 공유했던 유대감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꿈꾸고 함께 사라진 5명의 남자들을 기억합니다. 게리, 잭 마드루가, 빌, 잭 휴이트, 그리고 테드. 그들은 아들이었고 형제였고 친구였고 자원봉사자였고 팀원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단순했습니다. 소속되고 경쟁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유산은 소나무의 모든 속삭임과 그 외딴 산길의 모든 발자국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실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삶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실을 향한 탐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황야는 그 비밀을 지킬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억은 그들의 이야기를 살아있게 합니다. 유바 카운티 5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과 이론을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종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함께 우리는 그들의 기억을 살아있게 하고 어쩌면 누군가는 그들이 마땅히 받을 답을 찾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